애청자 여러분, 이번 주 평양 현미경 또다시 김금역 군과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사회인식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10년 동안 탈북민 6,351명을 심층 조사를 해서 네. 그래서 분석을 한 건데 여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이게 서울에 와서 변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평양에 있을 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를 전문가들이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 이렇게 해서 이걸 10년 동안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입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이 어떤 수치들은 조금 좀 다른 수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보시는 분들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다는 거 정확성에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통계가 발표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뭐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최대한 통일부나 또는 그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최대한 사실과 근접치에 가까운 그 수치들을 뽑아내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어쨌든 100% 우리가 네. 그 통계가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도 여기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 95%는 네. 근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 당국도 모를 거예요. 이런 수치를 모를 거고 네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면 북한 보위원들이나 네, 맞습니다. 당간부들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가 제목이 뭐냐면 배급제의 붕괴입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저기 나오는데 저기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데 식량 배급을 타본 경험이 없다는 탈북민이 6,300여 명 중에서 7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이 배급을 못 받았다. 이거 특히 여기 김정은 시대 때, 그러니까 김정은이 2012년도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2012년도 거부터 쭉 모아온 거니까 2022년까지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당국으로부터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72.2%라고 저기 그래프에 나오는 건데 뭐 이것만 봐도 북한에서 솔직히 배급제는 붕괴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잠깐 64.3%라는 수치도 나오는데 이 수치는 오히려 김정일 시대 때 배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신 분들은 64.3%였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은 오히려 북한이 더 나아졌다, 뭐 강성대국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배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72%나 된다라는 점은 북한의 배급제가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더 붕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너무 양이 많아서 네. 이게 300쪽이 거의 가까워서 이제 2, 3번은 제가 뛰어넘고 이제 4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 화폐가 어떻게 신뢰를 잃었느냐 네. 이건데 김정은이 들어서서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예. 화폐 개혁을 해서 뭐 100대 1의 비율로 바꾼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돈 바꾸는 비율을 정해주고 돈을 한 사람당 얼마씩 은행에서 바꿀 수 있다는 양을 정해줬는데 네, 제안을 두었었죠. 딱 이렇게 그 안을 줬는데 이게 북한 돈이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100원짜리 돈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걸 태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대동강이 아닙니다. 저기 압록강하고 두만강에 김일성 초상화가 둥둥둥둥 떠내려갔다가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그렇죠. 강에다 갖다 돈꾸러미를 갖다 던지면서 예. 이게 화폐 개혁이 실패했는데 그때 바로 박남기라는 당 계획재정부장을 화폐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총살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위안화 통영이 한 5배 정도 늘어났다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 리플렛 4쪽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뭔가 하면 북한 원화하고 위안화하고의 수치입니다. 제 파란 게 사실 북한 돈이고 이 분홍색 같은 좀 진한 그 색깔이 좀 그게 위안화인데 김정은 시대 초시기에 그 북한 돈을 쓰는 비율이 80.7%.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와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 위안화를 쓰는 비율이 57.9%. 그러니까 여기 저 다른 것들은 이제 달러나 유로를 표시하는데 북한 시장에서 쓰는 돈 자체가 거의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돈은 거의 종이화폐로 전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위안화는 주로 북중 국경 지역에서 많이 쓰고 네, 맞습니다. 평양 지역에서는 달러하고 유로를 쓰고 예, 맞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북한 돈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몰래 카메라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영국에 네.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나무를 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얼마예요? 그러니까 5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5원이면 북한 돈 5원이면 전철 타는 돈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게 위안화 소리더라고. 오, 위안이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네. 이 한 2017년도 네. 찍어온 동영상인데 10위안을 주니까 할머니가 5위안을 꺼내서 거슬러줘요. 그러니까 이게 해산 시장에서도 이 정도니까 위안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북중 국경은 거의 위안화 결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 그 화폐 개혁을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화폐 개혁을 했을 때 북한이 의도했던 것은 그 화폐 개혁 이전에 평양에서나 지방에서나 달러가 많이 통용이 되다 보니까 그 북한이 그걸 제대로 통제를 못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모두 북한 돈으로 바꾸고 그것을 신화폐랑 교체를 하면 일정 비율에서 뭐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화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 당국이 그걸 전혀 통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달러와 그리고 북한 돈 사이의 그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치솟았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또 기존에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국가가 정한 딱 요만큼만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한 범위 외에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 북한 돈은 전혀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그때 교훈을 누구나 다 얻었을 것 같고요. 네. 그 사태 이후에 아마 북한 돈은 쳐다도 보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뭐 달러나 위안화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빈부격차 리플렛 6의 이제 빈부격차 평양하고 지방과의 그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심화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김정은이 들어서기 전에 그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니까 89.4%가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랬는데 2016년, 2020년 사이에 그 빈부격차가 높아졌다는 게 93.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한 주민 모두가 빈부격차가 김정일 시대 때 비해서 더 심해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좀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어떤 측면들이 있는가 하면 7페이지에 그 아이템 7에 어떤 거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학생 시절을 보낸 대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뭔가 물어봤는데 참 재미난 게 이게 중복이긴 한데 예.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과목이 뭐냐?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입니다. 이 혁명 역사가 91.9%입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에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에 돈을 많이 쓰고 네. 이게 2011년 이전에는 91.9%, 2012년 이후에도 91.9% 똑같은데 뭔가가 조금 다른가 하면 수학하고 국어는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 수학은 네, 그렇네요. 예, 수학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2011년도 그때 기준하면 4.5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2012년 이후에는 영어가 4.5, 2012년은 영어가 4.4인데 수학은 조금 늘었습니다. 2011년에 25.6%인데 2012년에는 33.2%. 그러니까 네. 수학을 좀 중시하고 영어는 조금 떨어진 감이 있고 국어는 어떤가 하면 2011년도에는 61.9%인데 2012년 이후에는 44.1%. 그러니까 약간 수학하고 혁명 역사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된 거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수치가 조금 다른가 하면 중복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복되는 질문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과목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라고 찍었다는 걸 보면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이 우상화 교육에 함몰되어 있는지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북한에서 공부했지만 사실 대학 때 다닐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영어나 뭐 불어나 수학을 7.8점은 맞아도 예, 혁명 역사는 10점을 맞아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순전히 외우는 과목인데 당신 이거를 영어 수학 이걸 10점 받았는데 왜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는 7점 받았어? 이러면 내가 사상성이 의심받는 거죠.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대학 졸업장에 졸업장 점수가 나오거든요. 네, 성적증이 나오는데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 10점,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 10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 졸업장을 어디 들고 다니기가 어색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노동당 가입할 때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죠. 네. 너 왜 영어는 10점인데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는 왜 8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혁명 역사보다 영어가 더 재밌었나 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그렇게 하면 할 곤란해지는 말이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뭐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리플렛에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 기본 본책이 좀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두꺼운데 두껍습니다. 네. 여기에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전체 응답자 6,300여 명의 55.5%가 북한에 있을 때 정치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 대답은 20.4%에 불과했고요. 사실 시계열 분석을 보면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의 통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김정은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여기 2011년 15년에는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22.3%였는데 2016년, 2020년 이 기간에는 14.5%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제일 흥미롭게 본 거는 지역별로 달라요. 이 지역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접경 지역, 네. 평양 지역, 비접경 지역은 내부 지역, 내륙 개성이나 지역, 뭐 이런 쪽이죠. 개성이나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죠. 항해남도나 네. 강원도. 강원도죠. 여기 보십시오.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접경 지역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장 충성문자들이 산다는 평양에서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거주했던 응답자의 59.2%가 김정은을 평양에 살 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16.6%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예. 접경 지역의 경우는 55.4%입니다. 이게 네. 평양보다 5% 정도가 낮습니다. 수치가. 그리고 놀라운 놀라운 일이네요. 거죠. 사실 비접경 지역, 강원도 같은 때는 접경 지역보다도 더
수치가 낮습니다. 네. 54%입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은가 하면 평양에는 그래도 외국에 들락날락한 그렇죠. 사람들이 많고 네. 간부 자제들이 많고 뭔가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좀 배운 사람들이 배운 많죠. 사람들이 많을수록 김정은에 대해서 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이 접경 지역이고 무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그렇죠. 북중교역을 네. 통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알았고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할 이 휴전선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 여기에 충성도가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좀 정보가 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죠. 정보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확성기 틀어야 됩니다. 심리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대북 DMZ에서 확성기를 틀고 전단을 뿌리고 라디오 방송을 해서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을 깨우쳐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거에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니 그 대북 확성기의 능력이 뭐 예. 5km, 10km 정말 잘 들리는 날에는 뭐 한 15km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예. 그거면 정말 그 개성 지역이라든가 뭐 원산 지역의 사람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즉 개성이 제가 초등학교를 개성에서 다녔거든요. 예. 개성시 남대문에서 판문점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압니까? 몇 6km입니다. 아, 직선 거리로요. 직선거리로. 아, 그러니까 다 우리가 들리겠네요, 그러면. 1사단, 9사단에서 네. 확성기 불면 개성 시민들이 다 듣는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네. 시사하는 바가 그거 두 번째는 또 어떤 거가 있는가 하면 김정은 세습에 대한 예. 김씨 가문의 일가의 그 권력 승계에 대한 네. 질문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현 시점에서 전체 응답자의 43.8%가 북한 거주 시점에서 김정은에게로의 권력 승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로 승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26%에 불과했고 이것이 이런 아버지 할아버지 손주로서 권력 승계가 아주 부적절하다,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43.8%였다는 거고요. 여기도 지역별 특성이 있어요. 네. 지역별 특성을 보면 평양 출신 응답자 중 권력 승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비율이 54.7%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민의 절반 이상이 네. 권력 승계는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접경 지역이 43.9%. 비접경 지역 제일 가까운 대한민국에 제일 가까운 데가 40.9%.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리전을 해야 되는지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수치 아닙니까? 이 수치로 모든 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네. 되는지 답변을 여기서 주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네. 백두혈통에 대한 세습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백두혈통의 영도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네. 하는 문항의 전체 응답자 중 44.4%가 평양 시점입니다. 이게 네. 북한 시점에서 백두혈통의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백두혈통이 유지돼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37.8%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김정은에 대해서 여기 조금 더 여기도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평양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백두혈통에 대한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비율이 평양이 55.9%, 접경 지역이 44.6%, 비접경 지역이 38.6%. 네.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네. 백두혈통, 유일세습, 김정은에 대한 지도력이 지도력, 뭐. 똑같은 것이 북한이 제일 부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접경 지역이고 그다음에 비접경 지역이다. 평양이 가장 평양이 부정적이고 가장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반동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대구에서 지금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평양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심장이라고 늘 불리는 곳이고 네. 사실상 김정은은 평양을 지지 거점으로 해서 뭔가 본인의 지도력을 펼치는 것인데 그 평양에서 이렇게 비토 여론이 많다라는 것은 저희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김정은도 지금 등골이 서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거를 듭니다. 보면 야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 10중에 5명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양에 거주했을 시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에 그쵸. 들어와서 너 이 사람들은 생각이 어떤 바뀐 게, 사람들인가 하면 예.
하나원에 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을 물어본 거니까 아직 한국 사회를 접하지 않았을 아직은 때 북한식의 마인드가 마인드가 확실하게 꽉 찼을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보는 거를 내가 질문을 하면 네. 어떤 질문이 가능한가 하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축구를 해요. 예. 근데 금방 온 사람들은 북한 팀을 응원해요. 아, 그렇죠. 근데 몇 년 지나면 한국 팀을 응원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 팀을 응원하는 순간부터 이게 한국 사회 적응이 제대로 잘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거주했을 때의 시점에서 네. 김정은에 대해서 세습에 대해서 백두혈통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또 이제 리플렛에 넘어가면 이제 뭐 사회 통제는 뭐 하도 많이 예. 이야기 많이 다뤘죠, 많이 방송에서. 다뤘고 여기 이제 그 계획 경제의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 여기 PD님이 좀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네. 병원 대신에 종합시장으로 가는 북한 주민들 네. 이런 저도 리플렛 그거 여기, 참- 여기 보는데 네. 이게 너무 놀라워요. 병원 진료 경험이 없음이 39.6%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한 번도 진료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3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3분의 지금. 1이잖아요. 네, 이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의료체계가 무너진 거죠. 약품 구입 방법이 종합시장이 44.9%. 네,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에서. 약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 의사를 하시다가 여기 와서 의사 면허를 딴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평양의 의료체계가 어떤 거냐면 이제 사회주의 우월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네. 무상 치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상 치료가 허물어진 거는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벌써 무너지기 시작을 뭐 했는데 나라가 돈이 있어야 해요. 고난의 행군 때 완전히 무너졌고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는데도 그 이제 이 순서가 있잖아요. 네, 뭐 절차가 근데 있죠. 뇌물을 주면 네, 순서가 바뀐답니다. 순서가 바뀌고 예약을 안 해도 의사한테 가고 의사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의사는 뭘 하는가 진단을 하고 네. 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요게 장마당에 있는 어느 사람한테 가세요. 카르텔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약이 팔아요. 그러면 그 약을 파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한테 또 뭘 주겠죠. 주겠죠. 네, 이게 이제 그 뭐 우리 사회에서 약간씩 있어서 좀 비판받는 그런 건데 여기는 거의 공식적으로 네. 거기 가서 사세요. 음, 그러면 선생님이 사라 그러면 그 선생님 또 일주일 있다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는 처방한 값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병원에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거의 의무 병력 아니에요. 네네. 뭐 말은 뭐 자원봉 입대라 그러는데 자원 입대가 어디 있어요? 군대 다 가면 다 가는 건데 네, 강제 입대죠. 강제 입대죠. 네. 가는데 이제 내 아들은 군대 보내고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걸 떼준다는 거 아니야? 그 진단서를. 진단서요. 뭐 신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가요? 진단서를 떼는데 네.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양에서는 한 $1,000 정도를 의사한테 준답니다. 야, 가격이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 네. 근데 이건 지방에서는 네. 1,000위안 정도면 된대요. 싼데요. 싸죠. 예. $1,000면 신장병도 만들어내고 혈액도 만들어내고 병을 만들어서 내면 네. 자기 아들 군대 안 나가는 거야. 아, 의사들이 먹고 사는 루트가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주 해피하게 먹고 산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유능한 의사일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의료 혜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신 30% 후반대의 사람들은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돈이 없고 의사한테 가서 약을 진단받아도 약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39.6%. 그러니까 이거 거의 40% 아닙니까? 40%. 이게 참 이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보님? 아프리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프리카를 10년 근무했는데 아프리카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네. 거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흥미있는 게 세 번째 가정용 전력 공급 시간이 평균 4.3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4시간이 온다는 소리예요. 전기가. 네. 그 남방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남방 연료가 무엇입니까? 나무 연료가 69.7%입니다. 야, 거의 70%라고 하죠, 그냥. 네, 70%. 네. 나무 연료 70%.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면 네.
전기는 하루에 4시간 들어오고 네. 그리고 나무를 떼는 사람이 70%, 10명 중 7명. 그러니까 평양시 중심에 가스 떼고 석유 떼는 사람들 빼놓고는 빼놓고 다 거의 다 나머지는 나무를 뗀다는 거죠. 예, 나무를 뗀다라는 정말 조선시대 때나 우리가 나무를 떼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아직도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북한 땅이 네. 그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예. 어떤 사람하고 제가 연락이 돼서 북한에 계신 예, 분이라고요? 북한에 계신 네네. 분하고 연락이 지금 중국 쪽에 사업을 하러 나왔는데 네. 지방은 새까맣답니다. 이 4시간도 안 들어온다 이겁니까 네. 지금? 네. 지방은 새까맣고 예. 저녁 8시 이후에는 다니는 사람도 없대요. 아이고. 말 그대로 암흑이네요. 암흑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유명한 위성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성사진. 남한과 북한을 북한을 보는 거 비교하는. 그거 네. 그냥 평양만 빨갛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이거 일부러 구글에서 까맣게 칠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이 왜 그런 짓을 하겠냐. 그렇죠. 아무것도 빛이 안 나오니까 안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한국 주민들은 이걸 잘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오지 산골을 강원도 어디 오지를 가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와 인터넷은 들어오는 나라인데 북한은 정말 평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다 까마니까 네. 못 믿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 비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위성지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그렇죠. 네, 최근에 한 거 보면 했죠. 평양이 빨간 게 좀 있고 예. 낮은 선봉이 좀 빨간 게 있고 네. 빛이 있고 네네. 예, 이렇게 신의주에 사진이 나옵니다. 조금 있고 네. 저기 이제 여기 원산이거든요. 평양하고 네, 여기 네, 가까이 네. 원산. 저기 신의주 쪽. 거기서 밑으로 올라가면 위에는 또 낮은 선봉 예. 쪽에 조금 있어. 그건 합작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북중 합작 기업들. 또 신의주는 제가 봤을 때 단동 불빛이 신의주로 좀 넘어온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도 그런 들고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네네. 이 한국은 얼마나 화나고 그걸 그러니까요. 이제 또 넘어가면 네. 여성들의 여기 이제 6번에 장마당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여기 참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네. 여성들이 시장 활동이 가정 내 여성 위상에 미친 변화를 뽑아봤는데 네. 2000년 이전에는 33.5%였는데 이게 네. 45.9%로 올라갔어요. 여자들 절반이네요. 위상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쭉 탈북연도에 따라서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 어쨌든 북한 여성들이 남자들을 낮전등이라고 부른대요. 저는 그 뜻이 뭔지 압니다. 알죠? 예. 그거 설명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전등은 언제 킵니까? 우리가 전등은 보통 밤에 켜죠. 낮에는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낮전등이란 말은 뭘까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이 가정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네. 필요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낮전등이라고 부르는 걸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탈북민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했다 그러고요. 네네. 그렇지만 45.9%라는 걸 뭘 의미할 수도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 당 정치국 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조선 여성들은 우리 조선 옷이 아름다우니까 조선 옷을 입고 다녀라. 근데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한복 입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도 뭐고 그렇고. 그러니까 네. 아직도 북한은 가부정적 사회다. 예. 그건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어머니 대회 할 때 김정은이가 그랬잖아요. 예. 찔찔 울면서 나왔던 거기에 여자들이 첫 번째 임무는 애들을 많이 낳는 거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언 아닙니까? 저런 발언을 한국 큰일 나요. 대통령이 했으면 아마 뒤집힐 건데 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네. 북한은 여성 이 지위가 좀 많이 낮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조금 좀 지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본 게 개인주의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네. 그거를 여기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이제 일상에 나타난 의식 변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면 주민들 사이에서 예, 개인주의적 나오네요. 성향이 네네.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봤는데 이게 이제 2006년도에 네. 정권을 위한 희생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2006년, 2010년에
31.7%에서 53.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53.2%라는 지금 거죠. 지금 2016년, 2020년 기간에 네. 53.2%로 늘어났다는 거고 이건 네. 결국은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집단을 위하여 이런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대에 걸쳐서 집단주의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주의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네. 북한 사회가 저변으로부터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예. 그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장마당이죠? 장마당이죠. 우리말로 장마당인데 네. 국영상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2011년경에 72.8%가 시장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2012년 이후에는 78%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국가정보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이 장마당이다. 훨씬 낫다. 네. 장마당이라는 야당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장마당에 가면 네. 우선 마음이 푸근하대요. 그걸 장마당에서 장사한 사람들 우리가 면접 조사를 해봤는데 네. 노동당은 통제만 하고 음. 공부만 시키고 사상교육만 시키는데 예. 장마당에 가면 기름 튀기는 냄새가 나고 꽈배기가 냄새가 나고 네. 마음이 흐뭇해진다는 거야. 인간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건 충족시키는 거 아니니까. 아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네. 북한에서 첫째 여기 더 많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오늘 제한된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을 하나 더 드리죠.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외부 영상물 시청의 83.3%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남한 콘텐츠가 1에서 2위입니다. 여기 이제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령애국사상법, 평양문화보고법 이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탈북민들한테 외부 영상물 시청을 물어봤어요. 2000년 이전에는 외부 영상물을 본 사람이 8.4%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네. 근데 이것이 2016년, 2020년 기간에는 83.3%로 늘었어요.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었네요. 공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10배로 늘어났다는 네. 건데 여기서 주로 본 곳을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중국 드라마가 제일 많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드라마거든요. 네. 한국 드라마나 음악, 영화인데 네.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다른 나라 소식이 궁금합니까? 네. 하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7%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외부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도 네. 여기에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좀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어쨌든 의지를 갖고 이 보고서를 이게 3급 기밀이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걸 외부에 공개하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혹은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사점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300쪽인데 예. 실제 원문은 몇천 페이지라 그래요. 딱 하고 이걸 전문 대학 교수들이 분석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붙어서 쭉 해서 네.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부가 만드는 통계도 없고 북한 정부가 국제기구에 내는 통계는 조작된 통계입니다. 북한 정부가 만든 통계보다 이 통계가 훨씬 더 정확하지 훨씬 않을까.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북한 농업 통계를 어떻게 내는가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예. 그 협동농장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된 논에 가서 예. 사방 1m 네. 논에서 벼이삭을 잘라가지고 네. 그 그람수와 알수를 세서 전체 협동농장 헥타하고 곱하기가 하면 네. 그 협동농장 농산 그 생산량이 나온대요. 아.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간부 농장 협동농장 경영위원장이나 관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만큼 생산을 했습니다 네. 하고 보고할수록 칭찬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수치들이 중앙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거 4사 5입해 그냥 올리자 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100% 농산물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8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김정은이가 다니고 북한 간부들이 다니는 길 옆에 너는 비료도 많이 주고 돌피도 많이 뽑아내서 옥수수도 이만합니다 거기는. 잘 자라요. 네. 근데 조금 들어가면 개판이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해서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도 호수가 많다는 걸 북한 당국도 알아요. 네. 농업위원회 사람이 우리 대사관에 왔었는데 네. 농업위원회 사람도 우리 통계 완전히 고무줄 통계입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통계에 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가 있겠지만 이 통계가 정확하고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뭐 우리가 교훈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소식, 네. 외부의 소식을 네. 온갖 방법을 다해서 들여보내야 예. 북한 사람들이 저변에서부터 변화가 네. 되고 네. 이것이 변화가 동력이 돼서 네. 북한이라는 국가를 세습 독재 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네. 특보님께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주신 자료를 저도 밤새고 다 읽으면서 전 딱 한 가지 생각은 저도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눈치를 못 채는 사이에 북한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 변화를 조금 더 엑셀러레이트하고 보다 전진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북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도 북한의 현실을 더 잘 알고 네. 이런 어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고 네. 좀 힘을 보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정말 이 뭐 시간상 길게도 말씀 못 드리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예, 됐고 예. 많은 수치를 뽑아냈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해당 부처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북한의 변화, 북한의 정상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됐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오늘 평양현미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보님 딱 한 가지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도서는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아직은 구매가 아니고 비매품이고요. 예, 예. 이것을 통일부에서 좀 더 많은 데다 알려주려고 예.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서 예. 아마 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이것이 더 많이 배포되도록 네. 저도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네, 만약 이 자료집이 이제 시중에 좀 풀리게 된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 어벤져스를 잘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주 해피한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